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원래 지금 영상이 CAT 2급 프리 영상이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거보다 더 먼저 올려야 될 게 생각이 나서 그걸 먼저 올리려고 해요. 솔직히 말하면 CAT 2급 영상 이때 CAT 2급 영상 찍고 그때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요번 주 거는 솔직히 말하면 찍을까, 요번 달 거죠. 요번 달 건 찍을까 말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고민을 많이 했냐면, 솔직히 말하면 이번 달 시험 문제 제가 봤거든요. 이건 풀이할 가치도 없는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라고 볼 수도 없고요. 이거는 그냥 응시료 낸 사람들 그냥 자격증 그냥 나눠주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예 대놓고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풀이를 해야 되나? 막 이런 고민을 했는데, 앞으로 계속 풀이를 이어나갈 거니까 그냥 한 달 빠지면 좀 애매하겠다라고 해서 그냥 결국은 찍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긴 한데, 그닥 내키진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영상은 그 영상은 아니니까 그건 이제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큐넷입니다. 큐넷. 큐넷이면 이제 전산응용 기계도 기능사 국가자격 시험이죠. 국가자격 시험. 제가 좀 일찍 봤어야 되는데, 거의 지금으로부터 이제 한 달 전일 거예요. 한 달 전. 한 달 전에 이제 2025년, 공단 규격이죠. 공단. KS 규격 추격해 놓은 거. 그게 이제 새로 공개가 됐는데, 큰 변화가 없으면 제가 그냥 얘기도 안 하고 넘어갈 거였어요. 넘어갈 거였는데, 제가 대충 봤거든요. 대충 봤는데, 이제 시험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이제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가 이제 타이틀에도 적어 놓을 건데, 이제 아마 이거는 꼭 보셔야 돼요. 필수로. 올해 시험 보실 분들은. 제 영상을 구독하시는 분이 아니더라도 이거는 꼭 보고 가세요. 자격증 시험을 보시려고 하신다고 하면. 자, 어쨌든 저는 이제 여기서 큐넷 바로 가기로 갈 겁니다.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검색어를 KS.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돼요. 영문으로 KS.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누르면 이제 밑에 쭉 검색 결과가 나오고,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어느 거 들어가셔서 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딱 클릭을 하고 KS 기계제도 규격 데이터북 안내 2025년이고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전 다운로드 버튼 눌러서 다운로드 받을 거고요. 이제 KS 개정에 따라 일부 내용이 변경되었으면 첨부 파일 자료로 2025년 실기 시험부터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시험부터 적용이 되니까, 이제 2025년이 됐으니까 반드시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제 최종 수정일 2025년 1월 16일로 돼 있죠. 1월 16일에 공개했습니다.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서, 이제 정확하게 한 달, 전이네요. 자, 그래요. 그래서 원래 이거 바로 받아서 봤었어야 되는데, 잊고 있다가, 이걸 내가 이걸 해야지라는 걸 잊고 있다가, 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일 다운로드 받았으니까 일단은 예전에 제가 다 보여드렸던 이제 규격집하고 요 두 개를 동시에 띄워가지고 비교해 보면서 이제 뭐가 달라졌는지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요번에 새로 나온 겁니다. 2025년 새로 나온 거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게 제가 기존에 이제 강의할 때 썼던 건데,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2024년 버전은 아니고 2020년 버전이에요. 이걸 계속 그냥 썼던 거는 큰 차이 없다 라고 해서 그냥 쓰고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요게 처음에 이제 인덱스인데, 인덱스만 봐도 51번까지 있던 게 이제 50번으로 줄었습니다. 50번으로 줄었어. 어떤 변화가 있다 라고 하면, 지금 1번은 표면 결에 대한 그림 기억 구성이 지금 1번 달라졌죠. 표면 거칠기라고 나와 있고, 2번 똑같고, 3번 똑같고, 4번 똑같고, 5번, 6번 똑같고요. 그 다음에 T홈 간격, T홈 간격 허용차, 그 다음에 미터 보송, 미터 가늠 나사, 사다리 꼴 나사 똑같고, 관용 평행 나사, 그다음 관용 테이퍼 나사, 볼트 구멍, 요거 똑같고, 그 다음에 요게 16번, 16번이 달라졌죠? 16번이 달라졌습니다. 16번 달라졌고, 아이고, 이게 왜 뚝뚝 끊기지? 16번이 달라졌고, 그쵸? 1번이 달라졌고, 그쵸? 1번, 16번, 그 다음에 이제, 나사의 틈새, 나사 틈새는, 18번으로 밀려났고,
17번이 기존의 16번이 불완전 나삽으로 갔네요. 요거 보면 이제 오히려 하나 늘었는데 딱 들어요. 하나 늘었는데 하나가 늘었는데 왜 번호는 전체적으로 줄었지? 그러면 두 개가 또 없어졌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멈춤링 20번 멈춤링 똑같이 있고요. C형, E형, C형 동심 멈춤링 있고 생크 똑같이 있고 평행키 그쵸? 똑같이 있고 키움 반달키 그 다음에 깊은 홈볼 베어링 이런 거 다 똑같이 있겠죠. 앵글러 원통 그 다음에 테이퍼 니들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 복식 들어가 있고 구름 베어링용 로크너트 와셔 요거 있네요. 구름 베어링용 없는데 여기는 없어요. 구름 베어링용 로크너트 와셔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요것도 하나 들었네. 그 다음에 베어링의 끼워 맞춤인데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있고 뭔가 는 것 같은데 번호가 여기서 갑자기 맞춰지네요. 그쵸? 31 베어링 구석부 둥글기 이게 사라졌네요. 둥글기가 사라졌다. 굳이 이거를 왜 사라지게 했지? 솔직히 말하면 저 부분은 볼 필요는 없는 거였어요. 얘가 사라졌죠 지금. 볼 필요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베어링 끝에 요 R값이랑 같다. 우리 선정된 베어링 표에 나오는 그 R값하고 동일한 값이 들어간다라는 거는 딱 보면 알아요. 그러면은 그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아마 제가 베어링 요 규격표 보낼 때도 설명을 했지만 그걸 알고 있다면 더 이상 여기는 올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한번 그걸 인지하고 나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넘버링이 맞춰지고 그리스 니플 똑같이 있고 오링 그 다음에 오링 부착 그 다음에 오링 평면 오일실 똑같고 오일실 부착 관계 있고 체인 스프로킷 V벨트 풀리 지구형 부시 및 그래서 고정 부시 그 다음에 삽입 부시 지그 부시 및 그래서 고정 라이너 그 다음에 부시와 멈춤새 그 다음에 분할핀 똑같이 있고 주서 똑같이 있고 센터 구멍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양끝 센터 요게 빠졌네. 양끝 센터 얘가 빠졌다. 그쵸? 저게 빠지면서 이제 넘버링 맞춰진 거에서 하나가 땡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어 요목표. 아닌데 요게 없는 대신 이게 있네요. 여전히 센터 구멍 표시 방법. 요게 나와 있으니까 이건 없어졌다고 보기는 없네요. 명칭만 바뀐 거네요. 명칭만 바뀐 거고 그러면 그대로 있고 기어 영역표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계재료 기로 있고 이것도 로코노셔 와트도 얘가 위로 올라온 거네요.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얘가 위로 올라온 거네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인덱스 상에서는 얘는 새로 생긴 게 아니고 새로 생긴 건 요거 하나 새로 추가된 건 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인덱스상에 저는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이제 하나죠. 문제는 이제 세부적인 내용이 바뀐 거. 그게 있느냐죠. 그러니까는 그거를 이제 살펴봐야겠죠. 그래서 한 페이지씩 비교해서 볼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딱딱 했는데 바로 보이죠. 이거. 그렇죠? 제 영상을 쭉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거 뭔지 알 겁니다. 제가 얘기했죠. 지금의 KS 규격에서는 여기에다가 쓰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이 형태로 갔다라는 거를 제 영상의 표면 거칠기 쪽에 가면 나옵니다. 이거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언제 바뀌었냐? 2002년에 바뀌었다라고 얘기했어요. 2002년도에 바뀐 거를 이제 와서 업데이트를 한 거죠. 굳이 2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굳이 업데이트를 했다. 왜?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여지껏 무시하고 했잖아. 여지껏 지금의 현행의 KS 규격을 무시하고 여지껏 했었잖아. 근데 제가 이거를 현행의 KS 규격을 무시한 거, 이 형태로 안 했던 거를 전 잘못됐다가 안 봐요. 왜냐하면 실무에서 이걸 절대 안 쓰거든요. 이걸 왜 안 쓰는지는 제가 그 영상에서 다 설명을 했으니까 굳이 여기서 다시 설명 안 할게요. 저게 너무 불편해요. 저 형태가 필요한 거는 진짜 이 형태로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표면의 거칠기에 대한 아주 정밀한 제어가 들어가는 업체. 그런 업체는 필요해요, 저게. 근데 그런 업체가 아니다. 그냥 일반적인 범주의 표면 거칠기다라고 하면 이걸 쓸 일이 없어요. 안 쓰는 게 나아요. 그래서 모든 업체들이 절대 이걸로 바꿀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저게 불만이 아니었는데 굳이 23년 동안 업데이트 안 한 걸 굳이 지금 와서 업데이트를 했다. 학생들만 피곤하게 뭐 하는 짓인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그리고 이제 이 표는 잘 없앴어요. 있으나 마나 했죠. 예전부터 이거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똑같이 기억 맞춤 공차 있고, 그 다음에 IT 공차 있고, 그 다음에 중심거리 허용차 똑같이 있습니다. 첫 페이지에서 바뀐 거 요거. 근데 이제 이거 바뀐 게 제일 크죠? 그러면 앞으로 시험에서 우리 이렇게 그리면 이거 뭐다? 틀린 거. 예. 저렇게 갖다 그려놓고 붙이면 어떻게 돼요? 틀린 거. 그럼 이제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여기 뒤에 꼬다리를 딱 하고 W를 넣었다가 여기다 써야 된다. A에 들어가는 거야, A에. 첫 번째 표면 거칠기 된 요거가 A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써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달라진다. 그러니까 이게 덩치가 이렇게 커져. 가뜩이나 이것도 덩치 커가지고 갖다 놓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커지면 더 힘들어. 이게 실무에서 안 쓰는 이유예요. 저거를. 가장 큰 이유예요. 야, 씨, 무식하게 저렇게 덩치 큰 걸 집어넣어야 돼? 얘도 크다고 실무에서 잘 안 쓰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죠? 어쨌든 그렇다. 두 번째 페이지. 자, 그러면 이제 1대1로 비교해봐야죠. 똑같아요. 달라진 거 없어요. 널링, 티옴, 달라진 거 없고, 티옴 간격. 똑같죠? 자, 세 번째 페이지. 똑같고, 똑같죠. 이 나사의 규격이 바뀌었을 리는 없어요. 이미 완벽하게 완전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12번 똑같죠. 13번도 똑같고. 그 다음에 14번 똑같고. 15번 똑같고. 이 다음에 다른 게 나올 거예요. 그쵸? 어허. 10시가 추가될세. 그쵸. 요거는 아마 기존 규격집에 대한 이제 불만이 있었어요. 뭐냐면, 카운터 보호. 카운터 보호 대부분 이제 요거 가르치는 강사님들이 별도의 규격표를 주고 이 규격표를 시험 때 가져갈 수가 없잖아요. 외우라 그럴 거예요. 카운터 보호. 카운터 보호 외워라. 외워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꼭 따라야 되느냐? 솔직히 말하면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잘 써 있어요. 이거는 제가 카운터 보호 설명할 때도 얘기했을 거예요. 원래 카운터 규격이 KS 규격에 있었는데 지금 폐지됐어요. 이 규격을 안 따라도 된다는 얘기죠. 폐지됐어요. 그러니까 강사님들이 나눠준 그 규격들은 거의 대부분 이때 당시 이 규격이에요. 여기 폐지되기 전에 저 규격이에요. 저 규격인데 그걸 꼭 안 따라도 돼요. 그러면 이제 뭐냐? 육각 구멍 볼트, 구멍 붙이 볼트라는 걸 줬죠. 이게 명칭이 여러 가지인데, 육각 구멍 붙이 볼트, 약간 애매한데, 이거를 이제 소켓머리 볼트라고 일반적으로 많이 얘기해요. 실무에서 소켓머리 볼트. 이 구멍을 육각 구멍을 소켓이라고 얘기를 하고, 머리에 소켓이 있다 그래서 소켓머리 볼트라고 얘기하고, 어쨌든 육각 구멍 붙이 볼트, 저는 입에 익지 않아가지고 지금 버벅거리는 거예요. 이거의 사이즈를 줬죠. 그래서 M3짜리, M4짜리, M5짜리, M6짜리, M8짜리, M10짜리, M12짜리, 그 다음에 14짜리, 그 다음에 16짜리를 줬어요. 그러면, 자, 여기, 나사보, 요거 구멍은, 그쵸? 요거 구멍은, 뭐예요? 여기 있어요, 위에. 위에 여기 있습니다. M3, M4, M5일 때, 요 구멍, D죠? 구멍지름, 볼트 구멍지름, 요거랑 똑같이 가면 돼요. 그냥 그대로. 이거 그대로 가는 겁니다, 이거. 요거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안 가면 뭐예요? 당연히 감점이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 규격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대로 가면 된다.
대신에 이제 머리가 카운터보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볼트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제 구멍이 있으면 요거는 이제 아까 그 위에 있는 표에서 그거 갖고 오는 거, 지름을 갖고 위에 있던 표에서 갖고 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볼트 머리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잖아요. 그럼 이 직경이 얼마냐? 그러면 저 직경을 알려줘야지 이걸 주면 어떡한데, 이 직경은 폐지됐잖아. 폐지됐으니까 여기서는 뭔 얘기를 하는 거냐면, 자, DK가 머리 지름이죠. 머리부 지름. 자, 여기서 준 값보다 크면 돼. 이거보다 크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이거보다 크면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소수점은 안 써요. 소수점 안 되면 여기가 큰 게 좀 확대해 볼게요. 잘 안 보이실 테니까, 여러분들. 자, M3 같은 경우 내가 M3 썼다. 그럼 큰 게, 머리 지름 가장 큰 게 얼마예요? 5.68이죠. 그럼 머리 지름 얼마 쓰면 돼요? 6 쓰면 돼요. 머리가 숨는 구멍의 지름은 6 쓰면 돼요.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네. 자, 여기 지금 머리 지름 큰 게 얼마 나와요? 7.22 나오죠. 제일 큰 게. 이 사이라 그랬죠. 그럼 8 쓰면 돼요. 자, M5. 자, 큰 게 8.7이다. 그럼 9 쓰면 돼요. 자, 6, 10이다. 그쵸? 11 쓰면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볼트가 얼마짜리다. 호칭경이 뭐 M 몇이다라고 정해지면 이 표를 보고 그거보다 이제 가장 큰 치수보다 무조건 커야 되니까 그거보다 크게 하면 되고, 이거대로 하면은 난 좀 성격이 좀 희한해가지고 5.68보다 크면 되니까 나는 구멍을 5.7로 뚫을 거야. 이래도 맞는 거예요. 이래도 틀린 걸로 못해요. 왜냐면 규격표에 제시한 게 이거밖에 없잖아. 얘 머리만 수으면 된다며. 걔보다 컸잖아. 근데 뭐가 불만인데? 이게 지금 통용이 되는 거야. 저걸 제공하는 순간.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준 그거를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건 학원 강사님이 준 그거를 외우세요. 시험하고는 상관없어요.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그거 실무 가면 외워야 돼요. 왜냐? 실무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학원 강사님들이 나눠준 그 표를 그대로 써요. 그대로 써요. 그니까 외우세요. 네. 두말할 필요 없어요. 그대로 씁니다. 이미 실무는 예전에 정해놨던 저 케이스 규격표를 외워서 쓰고 있어요. 규격표를 더 이상 찾지 않고.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얘기할 거. 카운터보어에서 제가 얘기했는데, 인벤터 같은 3D 프로그램들을 쓰시는 분들, 카운터보어 규격을 외울 필요 없어요. 왜요? 인벤터에 내장돼 있어요. 인벤터 쓰고 있는데, 또는 솔리드웍스 쓰고 있는데, 카운터보어 규격을 굳이 외운다. 무식한 거예요. 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학원에 어떤 강사님이, 그리고 유튜브도, 그 강사님이 유튜브도 올렸어. 인벤터를 쓰고 있는데 굳이 그걸 외우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카운터보어 작성할 때 보면 그 기능을 안 써요. 그러니까 인벤터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조차도 몰라. 그 학원 강사는. 근데 네가 인벤터를 왜 가르치고 있니? 이 미친놈아. 넌 인벤터 쓸 줄 모르잖아. 아니, 이런 규격을 내가 일일이 찾을 거면 인벤터 왜 쓰니? 바보니? 그냥 2D 캐드로 그냥 그리지. 그러니까 인벤터의 장점을 3D 캐드의 장점을, 인벤터의 장점이 아니에요. 3D 캐드의 장점을 전혀 못 누르는 거예요. 자, 가장 나중에 출시된 3D 캐드, 퓨전. 퓨전도 이거 돼요. 내장돼 있어요, 규격이. 세상에. 기계 설계 시험에 쓸 수 없다고 얘기하는 퓨전도 내장돼 있어. 근데 그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써왔던 인벤터, 올해부터 써왔던 인벤터, 그거를 쓰는데 그걸 외워야 된다. 예, 그 강사는 대체 뭐 하는 강사예요? 아는 게 뭔데, 네가 인벤터에 대해서. 인벤터에 대해서 아는 게 그렇게 쥐뿔도 없는데 네가 왜 인벤터를 가르치고 있는데? 예, 어느 학원에 뭐 강사다. 그 유튜브 채널이 어디다라는 건 절대 말 못합니다. 지랄 발광을 할 테니까 네가 뭔데 먹고 살 길을 막니, 험담을 하니, 뭐 이런 개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할 테니까 그건 절대 얘기 안 할게. 어쨌든 그렇다. 그래서
그냥 퓨전 같은 퓨전이나 뭐 인벤터나 이런 3D 캐드 쓰시는 분들은 그 규격을 불러오는 방법만 익히세요. 그러면은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M3 해가지고 카운터 보어 딱 지정하면은 그냥 딱 그 치수로 딱 나와요. 거기서 약간 수정할 거는 이제 머리부 깊이인데 머리부 깊이는 옛날에 케이스 규격 있을 때도 두 가지로 나눠졌어요. 머리가 살짝 돌출되게 하는. 이건 제 그 카운터 보호 쪽 설명 가서 보세요. 제도 이론 쪽에. 케이스 규격 요소 쪽에 가서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살짝 돌출되게 해주는 카운터 보호가 있고요. 완전히 숨기는 카운터 보호 머리가 이제 좀 깊이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요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뭘 쓸 건지 요거는 사용자가 정하는 거예요. 자격 시험에서는 그거는 상관없다. 어쨌든 요 깊이도 내 맘대로기 때문에 그냥 적당하게 잘 고르세요. 머리부 높이 나와 있죠. 이제 돌출되게 할 거면 이제 한 0.1mm 정도 빠지게 해주면 되고요. 좀 이제 안에 묻히게 할 거면 요 깊이보다 최대 깊이가 이제 대부분 이거거든요. M3이면 높이가 3이에요. 최대 높이가 3이에요. 일반적으로 최대 높이를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최대 높이가 3이기 때문에 3보다 깊게 한다 그래서 얼마 정도 하냐면 저기에 곱하기 1.1 즉 10%를 더해줘. 그러면 3.3mm. M4면 4.4mm 깊이, M5면 5.5mm 깊이, M6이면 6.6mm 깊이 정도 파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머리를 튀어나오지 않게 할 때. 실무에서는 그렇게 많이 해요. 그리고 머리를 딱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실무에서는. 그래서 M3이면 3mm 깊이, M4면 4mm 깊이 뭐 그렇게 할 때 있고, 만약에 이제 좀 덜 튀어나오게 하겠다, 약간 머리가 튀어나오게 하겠다, 그런 경우는 최대 높이에서 0.1을 뺍니다. 0.1을 빼요. 근데 원래 튀어나오게 할 때는 0.1을 빼면 안 되고 2.86까지 나올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보다 작게 해주면 돼요. 머리를 살짝 튀어나오게 하겠다. 그거는 어차피 설계자의 설계 그 포커스인데, 머리를 튀어나오게 할 거냐 튀어나오지 않게 할 거냐 포커스인데, 그거 자격시험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잡나요? 못 잡습니다. 왜냐면 시험 문제에서 이게 머리가 튀어나와도 되는 상황인지 튀어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지 그런 디테일한 상황적인 묘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도 어떻게 정해도 감점되지는 않을 거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카운터 보호에 대한 이제 그거 카운터 보호에 대한 그 규격에 대한 이제 명시를 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그거에 대한 명시가 전혀 없었잖아요.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이제 민원들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은 이제 또 뭐예요? 같죠. 똑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사 틈새가 하나 밑으로 떨어졌겠죠. 그렇죠? 같습니다. 이제는 엇박으로 가네요. 하나가 틀어지면서 여기서 다시 페이지가 맞춰지네요. 그리고 요거 똑같이 가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페이지 완전히 동일하고요. 넘버링은 달라졌지만,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있고, 그 다음에 생크 동일하게 있고, 평행키 동일하게 있고, 칸 배열이 좀 바뀌었는데 문서 편집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요렇게 너무 2025년 거 급하게 만드시지 않으셨나? 지금 다 이렇게 맞춰져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문서 편집 뭘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반달키 똑같죠. 똑같고, 반달키 홈 이것도 똑같고, 베어링 똑같고, 여기 있던 앵귤러 볼 베어링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갔나 봐요. 그렇죠? 이거 매칭되고 앵귤러 볼 베어링 다음 페이지로 굳이 뭐하러? 앵귤러 볼 베어링 다음에 이게 달라졌네요. 앵귤러 볼 베어링 다음에 원통 롤러 베어링이 안 나오고 자동 조심형 볼 베어링, 자동 조심은 안 나왔었나 기존 거에? 그렇네요. 자동 조심이 기존 게 안 나왔네. 여기 달라졌네요. 근데 제가 이제 중간에 빠뜨린 거 있잖아요. 중간에 빠뜨린 게 좀 있기 때문에 중간에 빠뜨린 거에 얘가 추가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지금 요게 이게 빠진 거구나. 뭐가 빠졌나 했더니 이게 빠졌네요. 자동 조심 볼 베어링. 볼 베어링. 이게 빠진 거네요. 이게 얘가 2020 버전이니까. 그렇죠? 2020 버전이니까 빠졌어요. 저게 빠졌다. 앵귤러 볼 베어링 다음에 저게 있었는데 저게 빠지고, 근데 이거는 뭐 빠질만 해요.
빠질만해요. 왜냐면 이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나? 제가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문제, 제가 시험을 이제 매년 보고 매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 수는 없죠. 실제로 저게 나온 적이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시중에 돌고 있는 기출문제 중에 얘가 나오는 거를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접한 기출문제에서. 뭐 그렇게 문제 수가 많지는 않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쓰니까 빼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원통 롤러 베어링 똑같이 이렇게 여기서 이제 다시 페이지 맞춰지네요. 자, 그 다음에 테이프 롤러 베어링, 그 다음에 니들 롤러 베어링, 그쵸? 그 다음에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베어링, 평면 자리형 스러스트 볼 베어링 있고, 그 다음에 베어링 구석부 홈 둥글기 사라졌네. 그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라졌어요. 그쵸? 여기서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데 사라졌다. 왜냐? 어차피 얘 보면 베어링의 R값이 0.1일 때 0.1이다. 똑같이 맞추면 된다. 똑같이 바꾸는 게 맥스 값이니까 얘보다 좀 살짝 작으면 된다. 이 값보다 작으면 된다. 근데 이거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 베어링 규격에서 요 구석에 R 이렇게 다 써 있죠. 써 있으니까 저거 보고 하면 되는 거니까. 요거 한번 똑같다라는 걸 알고 난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여기 들어올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졌어. 당연히 삭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있는 건 베어링 끼워 맞춤인데 베어링 끼워 맞춤 전에 이게 추가됐네요. 구름 베어링용 로크너트 와셔. 이거는 옛날부터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출제가 됐었는데 이게 규격표 제공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되게 얘기가 많았어요. 간간히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게 표시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얘기가 많았다. 왜냐면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샤프트에다가 여기 홈 파줘야 되거든요. 이 홈 파주는 거에 대한 규격 자체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되게 애매했었어요. 이게 축에도 홈을 파줘야 되고. 근데 이제 왜 얘만 나오지? 구름 베어링용 로크너트 와셔가 있으면 로크너트도 있어야 되는데 로크너트는 규격이 빠져 있네요. 왜 걘 뺐지? 원래 이게 볼 때 너트 규격도 봐야 돼요. 너트 규격도. 근데 그건 빠져 있다. 원래 이 너트 규격이 나와야 이제 가는 나사를 쓰는지 M몇에 가는 나사를 쓰는지 뭐 그런 것들이 너트에 또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참고할 수 있게 너트도 나와야 되는데 너트는 안 나오고 이게 이제 AW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와샤가 AW이고 너트는 AN이에요. 호칭 번호가. 그래서 원래 쓸 때 만약에 AW00이면 이게 먼저 선정되는 게 아니라 AN00이 먼저 선정되고 AN00이 선정됐기 때문에 AW00을 쓰는 거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겠는데 어찌됐든 이게 나오면 AN도 나와야지 노크너트도 나와야 되는데 이것만 듣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여기서 이제 다시 맞췄죠. 베어링에 끼워 맞춤, 그 다음에 그리드 뒷불 똑같이 이렇게 맞춰주고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음 가면 오링, 그쵸? 오링이고 오링부의 에리아 모서리를 설계하는 방법 저게 빠져 있네요. 요 다음으로 넘어왔네요. 그러니까 이거 문서 편집 이해 못하는 것 같아. 얘가 굳이 이렇게 내려올 필요가 있어요? 여기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서 편집을 되게 대충 한 것 같아. 아니 그래도 국가자격시험인데 이건 좀 너무하잖아. 문서 편집을 이따위로 해놓는 건. 이거 조금 뭐가 문제가 있어. 와, 근데 요게 옛날 거니까 옛날에 대충 한 거네. 옛날에 대충 한 거네. 자꾸 헷갈리네요. 옛날에 이렇게 대충 했다. 근데 대충 한 거를 다시 잡았네요. 바로 그러면. 여기는 요 표가 워낙 넓은다 보니까 요 밑에 넣기 좀 애매했을 것 같고. 그렇네요. 요번엔 제대로 예전에 제 엉터리로 했던 거를 제대로 해놨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꾸 여기가 엉터리로 돼 있는데 이게 옛날 것 같아요. 제대로 편집을 해놨다. 다시.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맞춰졌고, 요 페이지까지 맞춰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링,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오일실. 오일실 똑같이 있고, 요것도 구석부도 똑같이 있고, 체인 스프라켓 똑같이 있죠. V벨트 풀리 똑같이 있고, 고정 부시, 삽입 부시 똑같이 있고, 지구형 부시 똑같이 있고, 그 다음에 멈춘 나사 똑같이 있고, 자, 이렇게 있는데 바뀐 거 요겁니다. 주소. 왜 바뀌었냐?
얘는 주소가 바뀐 게 아니죠. 네, 내용 보면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뭐가 바뀌었어요? 예, 얘가 바뀌어서 그렇죠. 표면 거칠기 기호가 바뀌다 보니까 바뀌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호가 형태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한 가지 아쉬운 건, 한 가지 이상한 건 왜 여기가 막혀 있지 않은가. 요거예요. 근데 이게 KS 규격대로 하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거예요. 여기에 뚫려 있는 게 맞아요. 이게 제 영상을 지금 이 표면 거칠기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이게 뭔지 모를 거예요. 그때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요 위에 짝대기가 없는 건 임의 가공이에요. 임의 가공. 임의 가공. 그리고 위가 이게 막혀 있는 건 뭐냐면 절삭 가공이에요. 임의 가공은 절삭 가공을 제외한 여러 가지 가공 방법이 있어요. 표면을 가공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뭘 선택할지 몰라요. 이건 설계자가 정해주는 게 아니에요. 절삭 가공을 제외한 다른 그 어떤 네가 사용할 수 있는 그 제작 방법을 써서 저거를 맞춰. 저 표면 거칠기를 맞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케이스에도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뚫려 있는 걸로 예시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임의 가공을 얘를 할당을 했다. 이거를 할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할당을 했는데 이건 절삭 가공이잖아. 절삭 가공이면 얘도 솔직히 말하면 절삭 가공인 걸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막아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혼돈이 없거든요. 잘못하면 저거를 절삭 가공이 아니라 임의 가공으로 X야? 이렇게 생각해버릴 수 있는 여지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케이스 규격이 그렇게 돼 있길래 KS 규격도 잘못한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걸 봤을 때. 근데 그거는 케이스 규격이 그대로 저렇게 돼 있으니까는 그대로 맞췄다. 그래서 이거를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거야. 이제 잘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왜냐면 케이스 규격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예시가. 케이스 규격 제가 보여드리면 그때 보여드렸던 거 요거죠. 요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요거 요렇게 예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 봤을 때도 여기 막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왜 뚫려 있지? 이 생각을 했거든요. 막혀 있는 게 뭐냐면 왜냐면 이건 절삭 가공. 절삭 가공으로 절삭 가공이면 무조건 막는 게 맞거든. 근데 왜 저걸 임의 가공을 해놨지? 지금 여기서 보면은 절삭 가공과 임의 가공을 구분해서 써요. 상당히 애매하다. 왜 그런 거지? 그리고 요거 표 보여드린 김에 다시 한 가지, 요 안내드릴 게 있는데, 요거 제가 그때 할 때 KSA ISO 1302라고 했는데, 이게 A가 아니라 B입니다. 이 문서를 제가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려고 했는데, 이 문서가, 제가 작성했던 그 원본을 잊어먹었어요. 캐드 파일. 이거 제가 캐드로 작성한 건데, 캐드 원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못해요. 하려면 지금 처음 다시 다 작성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거는 좀 양해를 해주세요. 저거 A가 아니라 B입니다. A가 아니라 B다. 왜 실수를 했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표면 거칠기가 바뀌면서 바뀐 거다라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면 요게 요렇게 있는데 이제 요 부분이 그쵸? 센터 구멍이 요 부분이 바뀌었죠. 요 다음 페이지를 볼까요? 요게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거거든요. 다음 페이지 나오는 게 아니네. 요게 이제 요런 형식으로 바꾼 거네요. 요렇게. 요 그림들이 요 형식으로 바뀌었네요. 그림 형식을 바꿨다. R 반지름, A 못따기가 없는 경우, 그쵸? R형 있고, A형 있고, 그 다음에 B형, 못따기가 있는 경우 있고, 이제 C형 빠졌네요. C형. C형은 아예 빼버렸고, 그쵸? 어차피 시험 때 우리가 이게 C형까지 갈 일은 없어. 그리고 R형하고 B형 쓰신 적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마 문제 풀이를 할 때. 왜냐면 저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상황적인 예시가 없어요. 그런 게 문제에 없어요. 제가 이제 어떨 땐지는 설명을 대략적으로는 드렸어요. 대략적으로 드렸는데 그거는 센터구멍 쪽 제가 케이스 교육에서 센터구멍 설명한 쪽에 가서 보시면 돼요. 언제 뭐 B형을 쓰고 언제 C형을 쓰고 언제 R형을 쓰고 그건 설명을 했었는데
그런 상황을 판단 근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간단한 A형을 사용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추천되는 센터 구멍 치수 나온 거죠. 요 표가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뭐 D1, D2 뭐 이런 값들 다 나오게 있고 D3 다 나오고 있고 그렇죠? 요것 값들이 다 다르게 돼 있으니까 D1, D2, D2도 잘 나오고 있고 A형에서 D2 값. 자, 그 다음에 요건 똑같이 있는 건데 그림이 바뀌었네요. 예, 좀 큼직큼직하게 해서 이렇게 된다. 이제 최종 부품에 있어도 되는 경우, 최종 부품에 필요한 경우, 최종 부품에 없어야 되는 경우, 제거 없으면 없어야 된다. 있어도 되는 경우, 그렇죠? 남아 있어도 좋다 이거고. 지금 말 표현을 좀 바꿨는데 오히려 전 이쪽이 더 난데, 옛날 게 더 난데. 그렇게 되고, 그리고는 이렇게 하고 지지선 있는 거 빼버렸네요. 지지선 이렇게 똑똑 돼 있는 거 빼버리고 그냥 요것만 남겨놨네요. 요것만 남겨놨는데 이게 오히려 더 잘 안 쓰는 건데 이거 잘 안 씁니다. 이거 잘 안 써요. 왜 이거 잘 안 써요? 여기로 치수 뺄 텐데. 그럼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치수 한참 이렇게 길게 빼가지고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바로 붙이는 거 오히려 안 쓰는데 바로 붙이는 거를 남겨놓고 여기 지지선 쓰는 거를 날려버렸네요. 근데 저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절대 이렇게 안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도면 작성하기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요. 절대 저렇게 하지 마라. 이게 이제 규격표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 감점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하는 걸 감점한다? 그러면 KS 규격에 안 맞아요. KS 규격에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돼 있어요. 만약에 이것만 답으로 택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솔직히 말하면 큐넷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봤지? 옛날 게 훨씬 난데 이거 굳이 왜 바꿨지? 이해가 안 가네요.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목표, 이제 스퍼기어, 요목표, 베벨기어, 그 다음에 헬리커기어, 요목표, 웜기어, 요목표, 그 다음에 체인 스프로켓, 요목표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자, 그리고 이제, 재질도, 달라진 거 없어 보입니다. 없어 보이고. 그 다음에, 이게, 위로 올라갔고, 그쵸? 베어링 쪽으로 올라갔죠? 베어링 가까이로 올라갔고. 다음 항목은 KS 기계 폐지도 그런 건 변경돼서 기계에서 유형에 적용하는 데이터이므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생크, 페이퍼 롤러 베어링, 이런 것들은, 원래는, 지금의 KS 규격에서는 폐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폐지되었다는 규격이 없다라고 보면 안 돼. 이거 다 베어링들이잖아요. 베어링들인데 이거는 이제 민간 규격을 따르겠다. 민간에서 알아서 규격 관리를 잘 하고 있으니 더 이상 KS 규격에서 관리해 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규격에선 폐지됐는데 여기서 말한 대로 실무에선 유용하게 쓰고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학생분들은 KS 규격에서 폐지했다고 그게 없으면 민간 규격을 스스로 찾아야 되는데 그럴 능력이 안 되니 제공을 하겠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런 것들은 잘 하고 있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 우리가 이제 시험에 영향을 줄 만한 거 바뀐 게 뭐냐? 결론적으로 이거다. 주소도 바뀌었잖아요. 주소가 바뀐 건 뭐다? 이거를 반영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바뀐 게 뭐다? 카운터보에 대한 근거를 남겼다. 그쵸? 그러면 이제 우리가 3D CAD를 시험 볼 때 안 쓰시는 분들, 전혀 안 쓰시는 분들, 난 3D 만들 때도 오토캐드로만 3D를 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규격표를 보고 이 규격표에 있는 머리 규격을 보죠. 머리의 지름을 봐서 그거보다 크게 카운터보어 구멍을 뚫어주면 된다. 근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인터넷에 유튜브건 뭐건 어디서 이제 표 같은 거 하나 제공해 줄 거예요. 학원 가시면 학원 강사님이 카운터보어 표 규격을 나눠줄 거고 웬만하면 진짜 내가 실무까지 가서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한다면 외우세요.
시험 때 그걸 안 외워도 이거 보고 카운터복 규격을 내가 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외우세요. 왜냐하면 실무 가시면 외워야 돼요. 어차피 그때 외울 거 지금 외우세요. 네. 솔직히 말하면 얘를 굳이 추가해 줬을 필요는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얘를 추가해 줄 필요는 굳이 없었다. 알아서, 왜냐면 이거 없었을 때도 알아서들 잘들 하고 있었고 학원 강사님들이 알아서 다 잘들 수업하고 계셨어요. 네. 없는 규격 다 알아서 규격표 제공해주고 알아서 외워. 이거 외워서 하면 돼. 라고 잘하고 있었어. 굳이 뭐 저랬을 필요가 있을까? 어쨌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바뀐 거는 이전 버전, 그러니까 옛날 규격표에서 좀 문서 정리가 좀 잘 안 된 거, 제대로 안 된 것들을 좀 정리했다라는 뉘앙스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건 역시나 표면 거칠기 기호가 되겠죠. 그래서 요 다음 영상으로 이제 요 기호 적용하는 거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